저는 이게 성인 무대에서 분명히 차이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성공하고 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강인, 김민재 선수까지 빅클럽에 갔으니까 축구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런 선수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메시, 호날두, 음바페,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까? 그 선수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오늘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시의 어린 시절. 자, 메시의 아버님은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부셨습니다. 그리고 메시 본인이 기억하기를 자기는 걷자마자 공을 가지고 놀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5살 때 동네 축구팀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7살 때 뉴엘스 올드보이즈로 갔죠.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꼬맹이들 시합인데 관중이 되게 많아. 그리고 되게 경쟁적입니다. 저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11살 때 메시의 성장 호르몬이 결핍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보험으로다가 2년치를 충당을 했고, 아버님이 공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치료비를 댔대요. 그리고 나서 뉴엘스 올드보이즈가 대주다가 중단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바르셀로나가 치료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메시가 14살 때 아빠랑 둘이 바르셀로나로 가요. 엄마랑 두 형이랑 여동생은 아르헨티나에 남고. 자, 14살의 메시는 당연히 향수병을 겪었겠죠. 하지만 또 축구로 극복을 합니다. 메시가 말하기를 드레싱룸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운동장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됐대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했던 거지. 그 이후에 메시는 너무나 빠르게 윗단계 팀으로 콜업이 됐죠. 결국 고3 나이에 바르셀로나 1군 프리시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간페르컵에서 유벤투스를 만나서 개쩌는 실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완전히 다르게 본 거지. 아, 얘는 그냥 유망주가 아니다, 바로 1군 주전으로 가자. 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아는 역사인 거죠. 자, 찾아보니까 메시 아버님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메시를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줬냐, 이 질문에 뭐라고 하시냐, 어떠한 동기부여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축구를 좋아했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훈련했죠.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즐기도록 하세요. 절대 부담 주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준비가 된다면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자, 아버님이 메시를 잘 믿어줘서 그런지 메시도 그 아들들을 잘 믿고 기다려줍니다. 메시랑 수아레즈 그 짤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데 여유롭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왜냐면은 저같이 축구 안 해보고 막 마음만 급한 부모님들이나 야 슛해야지 이러잖아. 한 유스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높은 레벨에서 축구를 해본 부모님들일수록 여유가 있다, 참견을 안 한다. 그러니까 높은 레벨에서 뛰어본 분들은 이 아이들의 내재적인 열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지. 자, 그리고 메시가 자기 아이들을 잠자코 지켜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메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에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선수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메시 본인이 어릴 때는 길거리에서 막 축구를 했잖아요. 아무런 지시 없이.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스타일이 점점 개발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카데미 등록해서 축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전술적인 축구, 조직적인 축구.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톱니바퀴의 부품처럼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는 자기 아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호날두의 어린 시절. 자, 호날두의 어머님은 요리사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정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구 클럽에서 장비 담당 직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근데 좀 많이 드셨나봐요. 호날두가 맨유 2년차 때, 그러니까 2005년에 아버님이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호날두는 아버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계셨어요. 저는 아버님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경험 때문인지 호날두는 평생 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호날두의 집안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햄버거를 공짜로 얻어먹기도 했대요. 나중에 선수로 성공하고 나서 그 직원분들을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대. TV는 사랑을 싣고 한번 나가시면 되는데. 자, 집안 형편은 안 좋았지만 어릴 때부터 축구를 당연히 잘했겠죠. 고향 마데이라 섬에 있는 안도리냐라는 팀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미 7살 8살 때 호날두의 볼을 뺏기가 쉽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11살 때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있는 스포르팅의 유스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수도고 호날두는 마데이라 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말투에 이게 사투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 친구들이 막 비웃고 놀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 소년이 주눅이 들지, 적응하기 힘들지. 그래가지고 2년 차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아버님의 지인이 설득을 한 거야. 날도야, 너 거기서 축구해야 돼, 너 버텨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뭐 유스팀에서 완전히 리더가 됐대요. 그때부터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 찾아보면 당시 스포르팅 유스에 있던 호날두의 모습이 담긴 다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진짜 웃긴 장면이 있어요. 호날두가 룸메이트한테 플스 있잖아, 요 게임기.
그랬더니 그 가격을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아 진짜? 아 비싸네. 근데 그때 나레이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호날두가 가격에 대해서 논하던 시기입니다. 왜냐면 그 한 6년 후에는 호날두가 뭐 모든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아마 안 물어봤을 거거든요. 자, 당시 호날두는 여전히 쪼들렸지만 발전에 대한 열망, 그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정규 훈련이 끝나면 항상 개인 운동을 했대요. 30분 동안 약점 보완.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무려 16살에 1군 선수들하고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1군 데뷔하고 한 시즌 보내고 그 다음에 프리시즌 때 맨유 만나가지고 엄청 잘해가지고 3일 후에 맨유랑 계약.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역사. 재밌는 거는 호날두가 스포르팅 유스팀에 있을 때 당시 코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잠재력 엄청났죠. 근데 이렇게까지 뜰 줄은 솔직히 우리 많이 놀랬어요. 자, 그리고 호날두는 본인의 아들도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미 축구를 개 잘합니다. 그래서 호날두 인스타 보면 아들이랑 기본기 훈련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호날두가 작년에 자기 아들을 자기 어릴 때 고향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어릴 때 살던 데야 이러니까 애기가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호날두가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이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겠지. 근데 호날두는 이렇게 호화롭게만 살다가 애들이 나태해지면 어떡하나, 자기들이 가진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은바페의 어린 시절. 자, 은바페의 어머님은 프로 핸드볼 선수였어요. 그리고 은바페의 아버님은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핸드볼과 축구의 조합, 빠르고 민첩할 수밖에 없죠. 자, 아버님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친정팀이었던 AS 본디에서 유스팀 코치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은바페도 그 유스팀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팀의 코치인 거야. 자,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훈련장에서는 코치, 집에서는 아빠, 이 역할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되게 어려웠대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버님이 자기 아들만 편애한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오히려 은바페한테 더 엄하게 했대요. 어느 날 어떤 팀이랑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하프타임 때 아버님이 자기 아들인 은바페한테 엄청 심한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후반에 은바페가 2골 넣어가지고 경기는 이겼는데 은바페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은바페는 12살 때 클레오 퐁텐에 들어갑니다. 클레오 퐁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축구 아카데미 중에 하나죠. 여기서 배출된 선수가 앙리, 아넬카, 지루, 은바페 등이 있죠. 여기 특징은 전술적인 것보다 선수 개개인의 기술 발달에 중점을 둬요. 자, 클레오 퐁텐에 있던 은바페는 아침 먹고 오전에 학교 갔다가 점심쯤에 돌아와서 프랑스 최고의 코치들하고 빡세게 훈련하는 일상을 매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은바페가 말하길 자기한테는 평범한 청소년기가 없었대요. 막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혼옥하고 인생 네컷 찍고 이런 거 못한 거지. 자, 그리고 은바페가 14살 때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에 초청이 됩니다. 거기서 지단도 만나고 우상인 호날두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레알이 계약을 제안했는데 은바페 측은 거절을 합니다. 왜? 부모님이 프랑스의 교육을 더 받기를 원했고 AS 모나코가 1군에 빨리 진입하기에 최고의 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대요. 자, 그렇게 AS 모나코 유스팀에 들어간 은바페한테 16살 때쯤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벤치 신세였던 거야. 그리고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코치님이 왜 벤치 신세인지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면 아버님 마음이 어때요? 코치님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참견하고 관여하고 싶잖아. 우리 아들 왜 안 뛰켜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 꾹꾹 참았답니다. 왜냐면 본인도 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싫을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냐? 은바페가 마인드를 바꿉니다. 아, 내가 재능을 타고난 선수가 아니구나, 빡세게 해야겠다. 그래서 곧바로 또 1군 데뷔를 하죠. 18살 때 이미 리그왕 우승하고 챔스 준결승 가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역사.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벤치에 앉은 그 감독님이 진짜 명장인데, 내가 볼 때 은바페가 조금 띠꺼웠을 것 같아. 네이마르의 어린 시절. 자, 네이마르는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지역이 마약, 범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자, 네이마르의 아버님은 축구 선수셨습니다. 근데 엉덩이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육체 노동자, 기계공, 판매원 등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보육원에서 요리사를 하셨어요. 자, 네이마르 어머님 말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을 엄청 사랑했다고 합니다. 방에 공이 한 50개 있었대. 그리고 막 공 껴안고 자고 그랬대요. 그렇게 맨날 공하고 함께여서 그런지 네이마르의 첫 코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네이마르에게 드리블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영상 보니까 이미 드리블이 완성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코치로서는 응,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면 된 거지. 자, 하지만 네이마르의 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네이마르의 경기가 끝나면 아빠가 실수한 거를 하나하나 지적했대. 아우, 듣기 싫어. 아버님은 그런 건설적인 비판이 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셨대요. 그런 아버님에 대해서 네이마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저에게 있어 최고의 비평가입니다. 가장 후하기도 하고 가장 가혹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네이마르는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삐뚤어질까봐
아버님이 관리를 많이 하셨더라고.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쓰게 지출을 관리한다든지 귀걸이 하나 사는 것도 아빠랑 경기 결과 가지고 막 내기를 했대. 자, 그리고 재밌는 건 네이마르도 13살 때 레알 마드리드한테 초청을 받아요. 거기 아카데미에서 3주 동안 훈련도 받고 지단도 만나고 호나우두도 만나고. 근데 네이마르가 너무 잘하니까 레알이 계약을 제안한 거예요. 집도 주겠다, 아버님 직장도 구해드리겠다, 이렇게 다 했는데 거절합니다. 왜냐? 네이마르의 향수병. 어릴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지금도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월급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익숙한 걸 옆에 둬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브라질로 돌아갑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네이마르의 아버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저로서는 돈보다 우리 아들이 즐겁게 경기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제시한 그 많은 돈을 잃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멋있다. 홀란드의 어린 시절. 자, 홀란드는 남미 선수들하고 다르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맨시티에서 뛰었던 축구 선수였죠. 또 어머님은 노르웨이 7종 경기 챔피언이었어. 그냥 철인이시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홀란드는 14살 때까지 육상, 크로스컨트리 스키, 핸드볼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홀란드의 아버님은 내심 축구 선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티를 안 냈대요. 그리고 나서 홀란드가 9살에서 10살쯤 됐을 때 본인 스스로 축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공통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수들의 성장 배경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공통점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먼저 내재적인 열망. 이거는 진짜 다 똑같습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는 열망이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아주 어릴 때는 뭐 흙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축구를 했었지만 10대 때부터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손흥민, 이강인 선수도 아주 어릴 때부터 유럽에 갔고. 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면 일단 코칭 퀄리티가 높아지죠. 어릴 때 어떤 코치한테 뭘 배우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선수들의 어린 시절 경기 영상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이 선수들은 10대 때부터 천연잔디에서 공을 찹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전히 인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조랑 천연이랑 좀 다릅니다. 슈팅할 때나 패스할 때나 드리블할 때나 이 공을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조잔디에서 태클하면 아파요. 막 쓸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태클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 또 고착화가 돼요. 근데 유럽 선수들은 어때? 10대 때부터 천연잔디에서 뛰니까 아무래도 적응이 잘 돼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성인 무대에서 분명히 차이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슈퍼스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당연하지만 월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잘하는 선수들이랑 플레이를 하면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죠. 그리고 이 상향 평준화가 진짜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을 잘하는 이유, 케냐가 중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이유, 다 상향 평준화입니다. 내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 선배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 선배들 수준이 세계 최고야. 그러면 당연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천재들도 월반을 하면서 자기 수준이 점점 높아진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수준을 너무 높여버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천재들이 유스 때 항상 월반을 하긴 했지만 또 그 팀에서 항상 에이스였어. 리더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선수를 갑자기 너무 높은 레벨에 올려다 놓으면 경기 못 뛰고 성장하는데 악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플레이 스타일이 아주 일찍부터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보면 플레이 스타일이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든 생각이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아주 어릴 때 고착화가 되는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점점 고도화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일찍 돌아가신 호날두의 아버님을 제외하고 다른 아버님들의 내조가 엄청납니다. 뭐 그거는 손흥민, 이강인 아버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10대 후반에 첫 팀을 결정할 때 아버지들의 판단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솔직히 그때 애기들은 욕심이 앞설 수 있잖아. 아빠 나 레알 갈래요. 내 꿈인 거 알잖아. 이럴 때 아버님들이 이성적으로 와 차근차근 올라가자. 욕심부리지 마. 이런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부모님이 운동선수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홀란드, 음바페, 김민재 선수의 부모님들은 둘 다 운동선수셨어요.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의 부모님은 모두 운동선수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스타들의 어린 시절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 영상 주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학부모님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많이 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요 선수들의 어릴 때 첫 롤모델인 선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네이마르는 호빙요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바페, 손흥민 선수는 호날두를 좋아했어요. 메시랑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를 좋아했어요. 홀란드는 미추를 좋아했어요. 뭔가 자기 롤모델이랑 다 스타일이 비슷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이 선수를 롤모델로 삼았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실에 TV에다가 그 선수 스페셜 영상 많이 틀어놓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